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연은 언제 맺느냐보다 어떻게 맺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법연을 쌓을 기회를 조금은 비껴왔지만 결혼과 함께 이회상에 들어와서 열정적으로 신심을 키워온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광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평생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펼치고 계신 전주교당 성산 정덕권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사님 전주교당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요즘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아직 식지 않고 곳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의 일상이 좀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역시 코로나19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일요 여행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식당도 중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 식사하면서 교도들과 정담을 나누던 그런 재미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활기가 옛날보다 훨씬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교무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저희 교단 건물의 그 방수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그 습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지하 식당 그 바닥 개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협에도 또 나름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직원들의 그 의욕과 열정은 그 식지를 안 해가지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운동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허용된 범위가 너무나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갑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을 챙기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마음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부의 그런 방침들을 꾸준히 준수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최근에 이제 법회를 다시 열기 시작했는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법회만큼은 이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광주교당도 그렇고요. 정말 법회 이후에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일주일 살았던 얘기도 나누고 안부도 전하고 그랬던 더 다정다감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도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그 틈에 우리 전주교당을 또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법회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참에 그런 걸 하라고 또 이런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주교당은 특히나 이제 교구청 교당이기도 하고 그동안 또 새롭게 법당을 신축하기도 했었는데 또 곳곳에 또 뭔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겠네요. 저희 건물을 진 지가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때 교당을 상당히 잘 졌는지 견고성은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문제점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이 쉬는 틈을 타서 이제 교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공사를 하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다시 활기차게 또 식사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도님들의 그런 법회 분위기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사님은 고향이 전북 장수예요. 어린 시절 그 시골 풍경 누구나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다는 건 참 의미 있고 두고두고 큰 추억이 되는데 이 어린 시절의 장수에서의 풍경 특히 어머님과 누님이
일찍이 원불교 교도로 활동을 하셨던 그 어린 시절의 풍경을 좀 전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장소고도 한참 저희가 산촌입니다. 봉설이라고 산촌인데. 봉설이. 예, 예. 아마 제가 국민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한 대살 때 예. 연도로 따지면 한 1957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누님하고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네. 마실을 가가지고 한참 하여튼 늦게 오시는 경향이 가끔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어울리는 것이 또래들이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두 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차이 나니까. 어머니와 예. 누나가 같은 그 돼지띠인데 네. 어머니는 23년생이시고 누님은 47년생이시니까 예. 이렇게 어울려서 뭐 소꿉장난을 그런 그 나이는 넘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는 두 생각이 분이 들었어요. 밥을 먹었다 하면 이제 마시러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자니까 시골에서는 좀 잠을 일찍 자는 그렇죠. 편이지 않습니까? 일찍 자니까 언제 왔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늦게 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졸라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때가 그러니까 성사님 한 몇 살쯤? 5살 정도 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제일 큰 집이고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채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여자분을 한 13분 이렇게 같이 앉혀놓고 네. 교무님 같이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니 이렇게 깔끔한 여신이고 예.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자 두 분이 예. 뭐 제 그때는 아마 추측으로 아마 농촌 계몽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무슨 공부 같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예. 밤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몽 활동인갑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자라서 크고 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 원불교 교무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표현을 한다면 원불교 선교소라고 아마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누님은 그래도 1957년도 정도니까 뭐 굉장히 일찍 원불교하고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장수 봉설이. 예. 산선명 봉설입니다. 예. 세봉자, 그 세봉자 길을 썼자인데 예. 그 마을에 예. 정식 교당도 아니고 예. 남의 집 사랑채를 빌려서 예. 밤이면 뭐 야학도 하고 뭐 또 우리 교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교화하던 그런 곳에 어머님과 누님이 다녔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5살 우리 성사님의 어린 눈에 비친 그 당시 흰저고리 검정 치마의 저분들은 누굴까 예. 궁금하기도 하고 예. 엄마와 누나를 따라갔던 그 기억을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엎혀서 갈 수도 있고 올 땐 자니까 이제 엎혀서 오기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살짝 이제 원불교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불교는 사실은 네. 뭐 제가 그때 이제 교무님께서 지금 뭐 교리 공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교리 공부를 했는지 무슨 뭐 저 한글 공부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네.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한 2학년 때인가 됐을 거예요. 그의 세모 정도에 같이 하수거는 친구가 네. 그 친구는 예능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기타도 쳐주고 하모니카도 불고 아마 춤도 잘 췄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 무슨 축제를 하는데 자기도 출연을 하니까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은 제가 원불교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게 원불교 전주교당짜리인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축제 따라갔던 때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그 12월 달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유명한 전주교당 연화촌 아시죠? 그렇죠. 연화촌에서 아마 솜씨 자랑을 하는 12월 달에 아마 세모에 그 송년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걸 참 하고 그렇게
즐겁게 그 네. 하여튼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경을 잘하고 예.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어머니와 누님이 네. 말하자면 지금의 장수교당인 거죠. 그 교당 선교수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이후에도 어머님과 누님은 꾸준히 그러니까 다녔었던 건가요? 어머니는 그렇죠. 계속 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네. 교당을 다녔습니다. 네. 교당을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열반에 드시기 1, 2년 전부터는 네.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정신이 희미해지시다 보니까 독경 같은 것은 못 오게 되니까 네. 이제 연불 쪽으로 짧은 쪽으로 이제 찾고 이제 가다가 그래도 임종에 가까워서는 어찌든 간에 나무아비 타불이라고 그 연불을 예. 입에다 담고 열반을 열분에 하셨어요. 드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 원불교는 아주 독실한 뭐, 예, 신앙인 그렇습니다. 수행인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교당을 다니고 원불교 교도로 이렇게 살아온다고 해도 열반 즈음해서 예, 예. 정신을 놓지 않고 우리 독경을 하고 연불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독경을 하셨겠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연불을 하는데 영주를 하는데 네.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 다 잊어버려서 큰일 났다. 네. 그래서 한 대목만 하셔요. 그러니까 네. 그 연불이 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무아비 탑을만 해도 됩니다. 다 통하니까. 그렇게 이제 성사님이 그렇게 예,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권을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 아프시면서도 네. 틈만 나면은 정신만 나면은 그리고 또 안 하시다가 네. 제 얼굴만 보면 또 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아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한마디로 그 원불교를 몸에다 품고 가셨죠, 사실은. 아,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 누님도 그 뒤에 계속 원불교 인연은 끊치지 않고 네. 그 지금도 운타원이라는 그 법호를 받으셨는데 그 법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네. 지금 교도 부회장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당은 저희 누님은 지금 네. 지사교당입니다. 네. 어머니는 산석교당을 다니셨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그렇게 어린 시절 미로 짐작컨대 그 성사님 아기 때부터 교당을 어머니와 누님이 다니면서 예.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영향들을 받았을 것 같고 예.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따라 이제 축제에 갔다가 또 전주교당과 예. 인연을 맺게 되시는데 예. 그 친구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 정말. 친구분도 네. 참 그 원불교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어요. 예. 제가 보기로는 그때는 우리 나이에 청년 때 그런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원불교를 자랑스럽게 나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교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 네. 해설서 같은 거였든지 아니면 홍보서였든지 이런 네. 것을 주기도 하면서 네. 권도했고 그랬는데 예.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학과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아, 야는 교무가 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야가 공과대학으로 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끔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만나 보니까 그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이제 다녔었어요. 네. 엔지니어로 다니다가 지금은 경상남도 창원이나 양산 그쪽 어디에 네. 소규모 그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교당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교당 또 제가 교도로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예. 최근에 본 것은 저희 교무님 한 분이 부산 쪽으로 전근이라고 하나요? 전근 가신 적이 있는데 이임을 하셨죠? 예. 그쪽으로 가셨는데 아마 그 저희 와이프하고 전주교당의 어떤 같은 교도가 갔는데 그 교도가 아까 그 친구하고 같이 연화촌을 했던 그런 네. 친구 여자분인데 시타원이라고 예. 같이 갔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심을 대접하겠나라고 네. 하면서 교무님하고 그렇게 어울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때 그 아내가 갔기 때문에 제가는 네. 안 갔습니다만 그 뒤에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예. 보면 그 친구분도 우리 성사님을 또 원불교 이렇게 끈을 딱 맺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뭔가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예. 지금도 또 열심히 다닌다니까 예. 이제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이후에 네. 그렇게 원불교의 특별한 그 연화천 축제도 보시고 인연을 잠깐 맺으면서 이제 계속 해 오셨는데 그렇다고 직접 딱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원불교와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그 전북은행을 다녔는데요. 그 네. 1970년도 중반 정도, 그게 한 74, 5년도 정도에 익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점포 앞에가 그 보화당, 역전보화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중앙동일 겁니다, 아마. 역전보화당이 있었고, 그 원광대학교는 저희의 가장 큰 거래처였고, 이런 총부와도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대출까지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업무 절차상 그 오신 그 교무님께 이 차입금을 무슨 돈으로 갚으실랍니까? 궁금해가지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예. 그 교무님께서 시봉금으로 갚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시봉금이라는 참 단어가. 네. 집을 저당 잡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봉금이 아니라 헌공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시봉금이는 원불교 들어와서 들은 얘기고 헌공금으로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아마 새로운 단어가 지금도 네. 귀에 좀 선합니다. 예, 그 당시 그런 원불교 교무님이랄지 관련된 분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원불교에 대한 인상도 좀 이렇게 예 각인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릴 적 추억의 한 자락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무척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5살 때 이제 조금 교무님 이렇게 보셨던 그 모습을 커서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네. 거기 가서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었고 또 여자 교무님들 그 단정하신 머리나 저 자태에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정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적에는 네. 굉장히 다감하고 분명하다는 그런 네.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회계는 분명하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공과 사를 분명하게. 예. 네. 되게 이제 은행하고 집 거래를 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은행한테 이렇게 기대려고는 그런 심리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불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 하여튼 이렇게 계산은 하는 그런 네. 것을 느꼈습니다. 예. 계산은 철저히. 예. 네, 그렇게 전북은행을 다니고 계실 때 지금의 아내인 예. 성타원님을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도 또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익산에 그 저하고 같이 전북은행에 근무했어요. 네. 저보다 3살 아래. 성타원님이. 예. 3살 아래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역전보화당 사장님이 저희 아내의 예산 이철행 종사님이셨죠, 이철행 종사님, 예, 그렇죠. 그 사장님이셨어요. 보화당 사장님. 예. 그런데 그 보화당 예산 사장님께서 저희 지점장하고 연배쯤 되셔서 그랬던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줄을 아마 좋게 보았던지 어쨌든지 간에 예산 종사님은 조카인 우리 저 아내의 쪽에 뭐 중매쟁이 같은 것을 해주시고 예. 저희 지점장은 부하 직원인 저의 중매쟁이 같이 해가지고 서로 엮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좋았죠. 예. 그리고 아내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해졌던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문화가 틀려가지고 사내 연애는 아마 허용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기 위해서는 저희 성타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직을 했어요.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그러니까 옮기면서까지. 예, 직장을 옮기면서까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네. 인연을 맺었는데 또 그보다 한 칸 더 나가가지고 네. 그때는 여권 신장이 지금과 같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겼음에도 결혼을 예. 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그 되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니까. 네. 그 성타원이 거기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야 네. 결혼을 할 수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나기는 어른들이 이렇게 엮어줘 가지고 네. 쉽게 네. 만나고 빨리 친해졌는데 네. 결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우여곡절도 있고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우리 성사님과 결혼을 하신 우리 성타원님을 잘 보필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점수를 아직도 제대로 못 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 그 예산 이철현 종사님의 예. 조카가 바로 성타원 이성봉 예, 지금의 그렇습니다. 예. 부인 되시는 우리 네네. 교도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 성타원님의 아버님도 네. 우리 교단의 대단한 또 선진이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장인께서는 그 지금 열반에 드셨지만은 그 민산 이중성 종사님이 저희 예. 장인 되십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그 따님 되시는 그 제타원 이성전 교무님은 지금 원광대학교 교수님. 교당에 예. 교수하시다가 예. 그 정년퇴직 65세가 그러시죠. 정년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셔가지고 이 앞기에는 수의단원을 하시다가 지금은 원광대학교 교당 교령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군요. 일생을 또 학교에서 또 인지 양성하면서 큰 역할을 해 오셨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은 어떤 인연을 이렇게 맺어서 성타원님과 맺었는데 맺고 보니 우리 성타원 이성봉 부인 되시는 교도님이 우리 교단에 정말 내로라 하는 큰 선진들, 우리 교단의 특히 경제 분야, 보아당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를 책임 맡았던 그 신흥 이씨 계보에 함께 합류를 하시게 된 거네요. 정식으로는 이제 한평이 씨입니다. 한평이 씨. 그런가요? 한풍이 씨라고도 하고 한평이 씨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네. 많은 전문 출신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초기 우리 교단 발전에 족적을 남겼던 그런 어른들이 많이 나오셨던 그런 곳에 이제 함께 하셔서 이런 특별한 집안과 인연을 맺고 우리 성사님의 그 마음의 어떤 원불교에 대한 신심들도 날로 날로 커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도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원기 65년에 입교가 됐습니다. 사실은 66년도에 그러니까 6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입교를 이제 했죠. 입교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교당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거창한 교당인지는 모르지만 좀 집안인지는 모르지만 한평희 씨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알아줄 만큼 많은 전문 출신을 배출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는데 일반 사회 같으면 든든한 배우가 있으니까 무슨 뭐 뻑일 수도 있던데 오히려 이 교단에서는 오히려 제가 누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에는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누가 안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주교당 교도로 이제 법명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법명 받으면서도 또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있다고요. 예, 제가 결혼도 사실은 좀 그 특별히 혜택을 받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할 적에는 그 아까 이철현 지무사님께서 중시는 서주셨지만 약혼식 줄에는 또 우리 그 교단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그 범산 이공전 종사님이 그 약혼식 주례를 써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게 좀 보편적인 왜 문화였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같은 해에 했는데 약혼식을 생략해도 됐는데 그때는 꼭 그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은 또 영광스럽게도 그때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문산 김삼동 총장님께서 이렇게 서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을 안고
또 결혼식 장소도 네. 지금은 어림없을 겁니다. 결혼식 거기서 못 할 텐데 어디서 하셨는데요? 총부 대각전에서 했습니다. 대각전에서요. 제가. 마지막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 그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오고 보존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때는 아마 그것이 허용이 됐던가 봐요. 네. 그래서 필요연도 총부 식당에서 하고 필요해도 좋은 식당에서. 그리고 이제 아.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처형 그 제타원께서 이제 네. 저희들을 데리고 그 대산 종법사님께 이제 예. 인사를 하러 갔어요. 네. 그때 원평교당에 계셨을 때입니다. 예. 원평교당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처형께서 법명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참 이제 이름을 묻고 어찌고 이제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네. 너 덕권이라고 하면 좋겠다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권이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네. 영권이 덕권이 됐으니까 아, 속명은 영권. 예, 영권입니다. 예. 한자만 틀리니까 별나 이렇게 음. 그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제가 별나 덕성스럽지도 못한데 왜 이런 무거운 덕자를 저한테 얹어주었을까 하는 그런 그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교무님한테 후에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예. 저한테 왜 덕자를 줬을까요? 제가 덕성스럽게 생겼다면 모르는데 보시다시피 얼굴도 그렇지 않고 마음씀도 그렇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 교무님께서 아마도 본인이 느끼기로는 네. 덕성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 앞으로 수행 정진해 가지고 법력을 쌓아가지고 네. 덕을 좀 키워라고 그런 염원에서 덕자를 붙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그냥 뭘로 맞은 것 같이 띵 하면서 지금도 가끔은 그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덕을 좀 쌓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군요. 법력 높은 그런 종법사님께서 아마 다 미리 해안으로 지켜보시면서 예. 큰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큰 법명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덕 쌓는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사님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또 공부인으로서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좀 자각이 쓰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교화단 단장이 되었을 적에 네.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교화단을 좀 활성화도 시키고 잘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제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지 내가 우리 단원들보다 낫은지 낫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교화단 활성화부터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열심히 그때 잠자는 교도들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두세 명 정도의 이렇게 나왔던 단인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예. 정말 가장 열악한 단을 맡긴 단이었어요. 거였네요. 예. 그리고 성사님한테. 숫자는 한 20명도 넘게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됐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성사님이 다 일깨워야 될 교회였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직장 다닌 사람들 네.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예. 또 부인만 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부인을 볶아가지고 볶아서. 어떻게든지 나오게 해서 한 열댓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그 3개 반 정도로 이렇게 단 정도로 이렇게 분단할 정도로 네.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공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교화단을 알차게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네. 비록 건지식일망정 일단 열심히 자료라도 찾았죠. 그래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때 그 원산 교감님께서 이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이제 지도라고 할까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나오셨어요. 네. 두 번인가 이제 이렇게 두 번을 보시던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법어 봉독을 찍에 법어 선정하는 해안이 참으로 놀랍다. 아.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예. 별도로 이렇게 교화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날라주어 가면서 그걸 네. 이렇게 공부하는 데를 내가 네. 별로 보지를 못했다. 네. 참으로 대단하다는 네. 그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네, 당시 그러니까 담임이신 교감님께 인증받고 예. 교회단 단장으로 두세 명의 단원을 세 단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정말 교화를 열심히 하셨을까 싶어요. 좀 그때는 그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했죠. 어거지로. 그런데 왜냐하면 모양새도 갖춰놓고 아. 하여튼 무엇은 하니까 네. 그때의 그 강박관념이 네. 저를 일깨우기도 하고 아. 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거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따라서 공부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부쩍 원불교 교도 다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교화하면서 또 스스로 또 늘 공부심을 챙겼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사님의 마음에 늘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교전 내용이나 법문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뭐 그 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만은 그 일체유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는 그 우리 선친께서도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훈이거든요. 네. 우리 선친께서는 그 명리학에 좀 밝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제 사주팔자를 보고 사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양반이 좀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너는 사주팔자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쭉 지금까지 넌 사주팔자도 자주 봐주고 관상도 봐줬는데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어긋진 사람을 보면은 그것도 자기가 다듬고 키워가야지. 네. 그것을 키워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관상만 못 얻더라. 사람의 마음씀이 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주팔자보다는 관상이 훨씬 좋고 관상보다는 마음씀이 더 중요하다. 네. 심상이 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예. 앞으로 마음을 잘 살펴가면서 네. 잘 베풀어 써야 된다. 아. 이런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원불교도 마음 공부가 그렇죠. 뭐 주된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일체유심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성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주팔자 뜯어 고치는 곳이 원불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업장을 소멸하는 곳이 원불교고 과거의 악습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우리 교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성사님의 삶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잘 쓰는 공부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변화해 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을 이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당을 다시 전주교당을 새롭게 다니고 또 교화 단장으로서 큰 역할들을 하시고 교화와 공부를 아우르면서 우리 전주교당에서의 추억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일화를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옛날 제가 은행에 있을 적에 임원으로 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에서 별을 단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그 축하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냥 법석을 떨고 뭐 선물도 주고 난도 보내주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교감 교무님께 승진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주교당. 예, 전주교당 예. 그때 순타원님이었는데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나는 축하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러면서 감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축하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고 네.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로 고생을
찌연이 많이 한 것 같이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막 도는 예.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고생했던 힘들고 그때 어려웠을 그 때. IMF가 그렇죠. 있었 직후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생도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걸 누가 지나가면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냥 저 예. 승진은 축하에 취해서 있을 텐데 네. 그 말씀을 듣고 네. 멋이 막 진짜 막 고생을 울컥. 많이 한 사람 같이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그때 그 찡은 가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걸로 그치질 않고 또 제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또 감사기도까지 하고 은행에 있는 임원 방에 와가지고 목탁을 치고 갖고 감사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식도 했어요. 예, 그리고 예. 나를 받아가지고 교화협의를 거기서 옵사이트 형식으로 하자. 아. 교당에서만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프사이트 회의를 그쪽에다 이제 붙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 회의까지 했죠. 네. 지금 뭐 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가보면은 전주 시내를 이렇게 하늘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전북은행 본점 건물이 제일로 커가지고 랜드마크 같이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그에서 원불교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 그때 처음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아마 앞으로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순타원님께서 해주셨던 그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말을 듣고 네. 아,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게 진짜로 내가 보기로는 축하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이게 그냥 식상할 수 지나가는 있고 누구나 할 수 말이 있는 말.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또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사주팔자를 고친 데가 원불교라는 말을 나는 앞으로 좀 써먹을 겁니다. 네. 그 말 참 하여간 신선하게 들렸어요. 예, 그렇군요. 누군가 지내온 그 지난 날을 세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예. 참으로 가슴 벅찬 그랬던 일이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어머니와 누님이 다니던 교당이었고 또 한창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한 친구의 인연으로 또 접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아내와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원불교를 다니고 몸담고 지금까지 신앙해온 그 전주교당 교당을 다니면서 우리 성사님이 마음에 좀 표준으로 삼았던 어떤 그런 또 법문이나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가정을 꾸려놓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성타원하고 이렇게 상의돼 있습니다. 우리 가운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가운을 뭘로 만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 범산종사님께서 약혼식 때 해주신 그 이제 법문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법문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정산종사님 법문이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법문이기도 하고 저희 가운이기도 합니다. 신화성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신이 만선지본이요, 화이 만덕지원이며 성이 만덕지종이라. 네. 이제 풀어서 믿음은 이제 조금, 한번 풀어서 주시자면, 설명해요. 네.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고 네. 그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정성은 모든 덕의 으뜸이니라. 네. 이런 이제 것인데 네.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담고 네. 우리 가온으로는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나 우리 성타원이나 네. 자녀들이나 이것을 저희 그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믿음을 가지고 예. 서로 화합하면서 그래서 정성을 좀 다하는 정성을 그 마음. 다하는 예. 뭐 성자는 정성도 되지만은 성실하게 살자라는 그런 아, 뜻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믿음도 신앙 쪽도 되지만은 너와 가족 나의 간의 믿음도 신뢰.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교당 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하시게 돼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은행에 들어갈 적에 은행에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나오면은 노후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경제적으로요. 네. 경제적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IMF가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그런 그 룰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전북은행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도도한 물결을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부장을 한 지가 40도 안 돼서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도 안 돼서 이제 임원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빠른 승진을 하신 승진을 거네요. 빨리 하고 뭐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한 나이로 봐서는 55세 정도 이제 퇴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은행 자회사, 관계회사 사장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쉬면서 원강 신협이 아니고 다른 신협이 이제 그 비상임 감사를 좀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 용역회사 부사장으로 한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지방법원 산하에 있는 법정관리기업체를 맡아가지고 한 3년간 관리를 하고 2014년도부터는 지금 네. 원강신용협동조합으로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교단의 예. 원강 신협을 또 일구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예. 이 전주가 이 원강 신협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 것을 다 모릅니다만은 지금 있는 원불교 계통 신협 200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전주가 원강 신협이 있고 그런데 그 고유명사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이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광주 원강 신협이 있습니다. 익산에 가면 원광 중앙 신협이 있고 네. 또 저 마산에 가면 원강 신협이 있고 부산에다가도 원강 네. 신협이 대구도 있고 있고. 예, 대구는 예. 뭐 새마을금고 아닌가요? 거기는 그렇죠. 아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강 그때 그렇게 다른 데가 이제 여러 생길지 알았으면 같이 모여서 이름을 지었더라면 아마 저희 신협 이름도 아마 전라북 전주 원강 신협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때 제일 먼저 생기다 보니까 원강 신협을 하고 예. 먼저 이것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예. 데에서는 지역 네. 이름을 앞에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주에서 원불교 원강 신용협동조합이 그래도 제일 먼저 예, 개설을 예. 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찌 보면 그 IMF 시절 가장 어려웠던 때에 이 전주에서 원강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산파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 원광 저희가 1972년 그러니까 원기로는 57년이 되겠죠. 57년 10월 22일 날 이제 생겼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원광 신협이 생길 적에는 원불교 전주 지부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주교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 지부의 청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원불교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회 때 일주일에 한 번 열 때만 이렇게 이제 업무를 했다고 그래요. 주로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들을 상대를 했던 교도들을 거네요. 상대를 네. 해가지고 규모에 좀 틀리고 네. 내용에 좀 틀리겠지만은 그 세속에서 했던 개 형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정비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고 1986년도 정도에 지금 족구의 1층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정식으로 오픈을 하면서 네. 모양을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그 원불교 울타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네. 진북동에다가 새로 예.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그전 점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해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다
그렇게 큰 맥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사님이 이제 또 맡게 됐어요. 예, 우리 신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주된 조합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역을 기본으로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있고요. 네. 단체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광 신용협동조합은 원불교 교단, 즉 교당을 비롯해서 기관, 단체, 네. 그리고 그 교도는 물론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범주를 유대로 해가지고 네. 생긴 신협입니다. 예. 그러다가 쭉 1997년도 IMF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많은 이제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광 신협도 하여튼 그때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쭉 10여 년을 겪다가 현아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 아까 그 관리기업체에서 관리를 했다고 했죠. 거기 가서 있는데 원로 몇 분이 은행이 있었고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원광 신협을 맡아가지고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권고를 받고 원광신협에 와가지고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원광 신협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신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성사님이 좀 마음에 딱 표준을 두고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표준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짐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네. 처져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었군요. 일단은 예. 그래가지고 이 패배 의식에 잠겨 있는 조직 문화부터 쇄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임직원들이 같이 우리의 처지를 진단을 하고 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하자는 그런 다짐도 하고 네. 정신무장도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고 네. 이제 열심히 한 결과 네. 만년 그 하위에서 맴돌았던 친절 미소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친절 미소 경진대회. 중앙위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의 모니터링을 하는데 각 신협들마다 얼마나 친절하니 창구에서 응대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하여간 만년 저희들 라북도회가 71개 신협이 있는데 한 5, 60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환경도 앞날도 어둡고 그러면서 그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있었죠. 희망도 불씨도 꺼지고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직원들과 다짐을 하고 정신무장도 하고 교육도 한 결과 만년 그 하위에 맴돌고 있었던 그런 친절미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종합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그 획기적인 하여튼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직원들을 끌어올리기까지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얼마나 정말 함께 용기를 끌어주고 이끌어준 그런 또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직원들이 안 따라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장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했던 바로 이제 제가 있고 저는 이제 주로 경영을 담당하고 영업종을 담당하는 그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임이사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통솔도 하고 직원들도 우리 임원들을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원광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임원들
직원들의 신뢰도 얻고 또 안팎으로 교단 안팎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끝없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2부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광신욕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전주교당 성산 정덕권 교도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성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